김좌진 장군 역사정립회 사무총장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정립회는 4년 전에 결성했습니다. 아들이다 아니다의 여부를 떠나서 먼저 우리가 김좌진 장군의 고향에서 만주에 이르기까지 그 동선을 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특히 서거 직전까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그 역사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또 하나는 문제가 있죠. 국내 교수, 학자들이 너무 터무니없고 근거 없는 책을 냈고 그 책을 시작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기록을 인용을 해서 더 큰 잘못입니다. 예를 든다면 예를 하나 두 가지를 들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윤병석 교수가 16년 만의 해우라는 그 문구가 있습니다. 거의 한 장이 되는데요. 거기에 내용을 보면 제가 뭐 책이 지금 집에 있습니다만 그냥 책을 지금 읽을 수는 없고 거기에 무슨 내용이 있냐면 김좌진을 만나러 김좌진의 모친 그 다음에 김좌진의 부인 김계월 여사 그리고 16살 된 딸 용남이가 만주까지 갑니다. 자, 그러면 김계월이 갔으니까 또 김계월이 딸이라고 그랬으니까 딸이 벌써 16살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김좌진이 김두한의 생모라 해도 생모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김계월은 김좌진으로부터 출산을 단 한 번뿐이 없어요. 어떤 기록을 봐도 단 한 번뿐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김좌진이 딱 한 번 그 김계월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 김두한이 1918년 5월 15일입니다. 18년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깜짝 놀랄 일이 있는데요. 김두한이가 이란성 쌍둥이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란성 쌍둥이는 여러분 들어봤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소위 교수, 학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에요. 작가라는 사람들이 이러한 분석을 안 해요. 제가 왜 아까 18년을 기억하라고 했냐면은 자, 16살 먹은 용남이가 아버지를 만나러 갔어요. 엄마인 김계월하고. 그러면 단 한 번 출산했기 때문에 1918년생이 돼야 되는 거예요. 1918년에 태어나서 16살이 되려면 몇 년도입니까? 1934년 맞죠? 산소 왔습니까? 그런데 장군은 1930년에 돌아가셨잖아요. 돌아가신 지 4년 지나서 어떻게 만난다는 거야? 아니 교수님들 이제 산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이런 것들을 학자들이 자꾸 이 사람 인용을 하는 거야. 이거를 경희대학교, 수원대학교, 대전, 충남대학교 여기 또 지역 향토 학자들이 이걸 인용을 하는 거예요, 자기 책에. 아니 인용을 할 때는 본인 좀 계산 좀 하고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남의사 염응택의 김두한 아들 만들기라는 장면이 나와요. 이 장면은 아마도 1946년 초나 45년 말에 백의사 염응택이 총사령관인데 실제로 그러한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김두한의 아들 만들기를. 그런데 이것을 다큐 작가 이영신이 썼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염응택이 그러한 일이 있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백의사는 정적들 그 암살단이에요. 암살단. 안두희 이런 사람들이 그게 백의사의 단원입니다. 그러니까 염응택이가 서린동 서울 서린동 시청 서린동이라고 있다는데 거기에 오동진이라는 사람을 시켜서 그 김군을 데려와라. 그래 왔어요. 이렇게 앉았겠죠. 저처럼 염응택이 앉았고 이제 두 사람 여기 있었을 텐데 여기서 오동진이 그럽니다. 김군 여기 이분이 니신지 아는가? 바로 이분이
북로군정서의 중대장이었었네. 이때 김군이라는 사람이 김좌진에 대한 정보를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알고 있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여몽택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북로군정서에서 중대장을 하지 않았으면 그걸 내가 어찌 알겠는가. 그러니까 그 책에는 그래. 그때에는. 그러니까 김도환은 아버지가 이런 아버지가 있었구나. 이 아버지구나. 그러니까 여몽택이 얼마나 위대하게 보여요. 여몽택이. 그러면서 여몽택이 또 한마디 합니다. 장군이 총탕에 맞았을 때, 암살 당할 때 그 범인을 북로군정서 대원들하고 했으나 잡지 못했다. 이 말까지 해요. 책에 그렇게 나와요. 이영신이 누군가 다큐멘터리 작가인데 이영신이 쓴 책에 그렇게 나와요. 자, 그러면 과연 여몽택이 북로군정서 중대장을 했을까요? 여몽택은 그때 당시 여몽택은 1909년생이에요. 그러면은 북로군정서가 1919년 12월에 해서 그 해를 넘기면서 청산리 전투를 준비하는데 여몽택이 몇 살입니까? 11살이잖아요. 11살이 서일 장군이나 김좌진 장군이나 그 우수한 장수들이 11살짜리를 중대장으로 썼겠어요? 더군다나 여몽택은 파주에서 태어났는데 설린학교, 그러니까 지금의 설린상고 전신으로 생각되는데요. 재학생이 있어서 2학년. 이렇게 책을, 작가들이란 말이지, 중대한 역사를 이따위로 만들어놔요. 김좌진은 개인의 인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김좌진은 나라의 영웅이기 전에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 사람. 이 나라를 구한 사람이고, 우리나라의 이렇게 국민이 한 사람이 아니고, 이 나라를 지킨 아주 그냥 영웅적인 도구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죽었다고 말이죠. 벌써 돌아가셨다고 이 자리에 안 계시다. 이게 바로 음해야. 이게 바로 음해 아닙니까? 내가 지난번에 김욱동 씨가 나를 사후 음해라고 해서 2심까지 해서 제가 승소는 했습니다만, 제가 승소가 문제가 아니고요. 과연 이 역사를 밝혔을 때 우리 국민이 얼마나 빨리 이걸 인지하느냐, 이게 문제예요. 이거 10년, 20년 지나도 100년 지나도 이거 안 바뀔 수도 있어요. 이런 상황에 까지 왔습니다. 교수들이나 학자들이나 인간 학자들, 향토학자 이런 사람들이 여기 접근해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윤병석 교수나 이영신 작가나 또 이외 향토학자들이 쓴 책을 보면 김좌진의 그러한 문제가 특히 가족사죠. 조작됐는데 이 조작된 걸로 인해서 야인 시대가 시작되고 장군의 아들이 드라마로 시작됩니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민들은 다 그렇게 아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동상과 기념관, 그것이 제 생각으로는 큰 각광을 받는다거나 교훈적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홍성이 김좌진의 고향이기 때문에 어지간히 다 아는 사람은 압니다. 기념관에도 생가지가 거기가 아니고요. 동상도 디자인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동상 주변에 어떤 기록물이 없어요. 비석이나 돌벽으로 해서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럼 왜 그걸 안 하는가? 왜곡된 점이 많아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런 점이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 중국 왕천연의 김장춘은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그런 게 문제가 아니다. 장군이 과연, 김좌진 장군이 위에 과연 왔느냐? 또 오숙군 여사의 그 의회도 여기 왔느냐? 이것을 파악을 하고 재조사하라는 것이
제가 20년 됐죠. 2001년부터. 그때부터 김장춘이 주장하는데, 그럼 이 사람들은 그 김장춘이, 내가 말한 김장춘이 누구냐라고 하면, 저는 질문을 한다면 제가 상세히 말을 하겠는데, 이 대목에서는 김장춘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김자진 장군이 돌아갔을 때 할머니, 그러니까 김자진의 어머니, 김자진의 부인 오숙군, 또 김자진의 아들 둘, 창렬과 창규, 가족이 거의 가지 못했어요. 장례식에 참여를 못했습니다. 왜? 다 눈을 부라리고 있는데 밀정과 외놈들이, 적어도 김자진은 청산리에서 2,000명 이상 될 거예요. 3,000명 이상 일본군을 잡았는데 그냥 두겠어요, 일본 놈들이. 그러면서 무슨 뭐 사회작을 뭐 하는데 만장에 베껴놓고 뭐 거기 뭐 막 상을 차리고 막 이러는데, 그리고 그때부터 묻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김장춘은 납득을 못해요. 제가 그 산을 갔는데 이럴 수는 없습니다. 저보고 이제 형님이라고 그래요. 형님, 이럴 수는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 산골짜기인데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예요. 이런 문제가 있고, 사회장도 그렇게 치를 수가 없어요. 난 그래서 사회장 사진 뭐 책에 막 올렸길래 제가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동상과 기념관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문제라는데, 김장춘은 정말로 김철현과 철한과 김두한이 아들이라고 하니까, 김자진의 피가 섞였으면은 김자진의 아들이 중국에 있으니까 서로 유전자 검사를 해서 이거를 대조하자고 몇 년 전부터 저한테 얘기를 해서, 또 신문에 나가고, 또 도올이 또 그런 말 했을 때 김물동은 안 했잖아요. 안 했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그렇게 해서 김철환과 김두한이 김자진의 아들이라면 맞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죠? 네. 아버지 유전자가 맞을 거 아니오. 그러면은 그때 김자진의 아들 창렬은 또 막 토지개혁 때 맞아 죽어서 잘 몰라요. 못 찾아요. 근데 창규는 장춘이를 키웠어. 가문의 후손이 될 감이 되라고 해서 또릿또릿하고 해서 키웠는데, 그분과 평생을 사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이후로 산소를 다 쓰고, 최근 몇 년 전에 그 묘를 파묘를 했어요. 그래서 그분과,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그 증손자 장춘이가 유전자 다이어리 검사를 북경 그쪽 연구소에서 와서는 그 저한테 다 있습니다. 동서하고 사진 해서 결과를 딱 내려놨어요.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다 누굴 둘이 해라.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동상을 운운하는 것도 좋고 기념 같은 거 운운하는 것도 좋지만, 이 문제가 먼저라는 것을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무리 말하면 뭐예요? 김자진 장군은 개인으로 취급하면 안 되기 때문에 국가 또 보훈부에서 직접 나서서 검사도 하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뭐 재판에 이기고 지고가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역사를 뭐 바로 잡는다, 정리라고 했는데, 또 정립이라기보다는 결과가 이미 이렇게 돼 있으니 국민이 알아야 한다.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이것이 더 앞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이 그 멘붕에 빠진다는 것은 그럴 수밖에 없죠. 어이가 없을 거예요. 야, 사람들 그렇게 저보고 두 분 다 국회의원 했는데, 김두한도 국회의원, 김울동이 국회의원인데 나보고 그래요? 야, 감히 네가 그 사람들한테 이기겠어? 이런 말 진짜 수없이 들었어요. 그러나 역사의 정의는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다. 꿋꿋하게 해왔죠. 그래서 국민들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알으려고 노력을 하십시오. 바로 알으려고. 이 문제가 얼마나 많은 왜곡과 거짓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차차 알려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굳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김자진 장군의 묘소가
왜 보령군 청소면 재정리에 있느냐. 여기 홍성과 광천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그때는 김좌진이 여기서 땅이나 이런 걸 전부 정리하고 만주로 갔기 때문에 땅이 없었다. 아마 김씨의 문중에는 그러한 정도의 땅이 없었다. 그래서 바로 거기는 누구냐면 어머니 김좌진 어머니 한산 이씨 문중의 땅이에요. 처가 땅이죠. 처가가 아니구나. 어머니의 친정 땅이죠. 어머니의 친정. 그래서 거기로 갔는데 이분들이 지금 누차 저를 만나면 말만 나오면 그런 얘기를 해요. 김좌진 장군을 고향으로 모셔야 되지 않느냐. 고향으로 옮기는 것이 마땅하다. 그때 대대적으로 정확하게 DNA 검사를 하는 것도 겸했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이 주변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사건에 대해서 장황되게 말씀드리기는 참 시간 관계상 어렵고요. 오키시마오는 바로 뒤에 폭파 침몰이 약간 폭침이 따라다녀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오키시마 폭침 사건, 오키시마 폭침 진상규명회 이렇게 명명을 했는데요. 아직 사단법인이나 재단법인 이걸 사단법인을 설립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먼저 말씀드리면 사단법인을 제가 30년 전쯤에 충청남도에 요청을 했었는데 거의 요청을 하라고 그래요. 신청하라고 그랬었는데 안 했어요. 왜냐하면 충남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것은 충청남도 지방자치의 일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할 일이라 서울 행정으로 올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안 했어요. 왜냐? 제가 예측을 잘했어요. 내가 왜 친일 정권에 이것을 사단법인을 받으면 지원을 받으면 거기에 그 입맛에 맞춰야 되는데 친일 정권 입맛에 맞춰야 되는데 그게 싫어서 저는 30년 동안 안 했어요. 만약 그때 했다면 저는 거기에 얽매여서 저도 엉망됐을 거예요. 어디를 제가 뭐 조사 다니고 그러겠습니까? 오키시마오 사건은 태평양 전쟁 이후에 가장 더 심해졌죠. 41년부터 더 심해졌는데 원래 강제 동원은 1918년부터 시작됩니다. 군수공업 동원법부터 이제 시작되는데 태평양 전쟁 때부터 아주 이제 극렬하게 되는데 쉽게 말하면 조선인 강제 동원. 이 동원이라는 말에는 강제 연행, 징용, 징병, 납치 이렇게 다 들어가요. 알선, 모집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데 강제 동원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아오모리 시모키타 반도에서 군사시설이 엄청났는데 그 군사시설에 하청업체에 투입돼서 정말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해방된 이후에 일본이 항복하니까 여러분 데려다 주겠다 한 것이 일본 해군 군함 오키시마호입니다. 이 배는 아주 우여곡절이 많습니다. 이 배가 부산항으로 와야 되는데 부산항으로 오지 않고 일본 교토부 마이지로만 내서 폭파 침몰되어 그 자리에서 8천여 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만주에서 그 수많은 독립군이 고생을 했는데 독립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는 독립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독립운동이란 말은 해방 이후에 학자들이 해서 그 역사를 정리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아니 기관총을 들고 소총을 들고 수류탄을 들고 싸웠는데 이게 뭐 스포츠라고요? 그럼 축구공입니까? 그게 아닙니다. 이것은 독립운동이 아니고 독립전쟁사입니다. 어떤 전쟁이냐? 일본의 정규군과 조선의 정규군이 맞붙어 싸운 국제전쟁이에요. 국제전쟁. 독립전쟁도 아니야. 국제전쟁이에요. 이거는. 그런데 그때 당시 일본은 그것은 전쟁이 아니고 불량 서인들의 폭동이다. 그냥 단순한 게릴라들이 몇 명이 와서 그렇게 그 폭동을 저지른 거지 전쟁이 아니었다라고 나라를 다루면서 다른 나라에 전부 그렇게 외교를 펼칩니다. 우리나라는 그때 외교할 수가 없었잖아요. 외교를 펼쳐요. 그러니까 단순한 독립운동 게릴라 몇 명이 한 20명이 30명이 그거라고 하니까 전쟁 말기에 연합군이 진입을 못해. 국제전쟁이었다면 정말로
포츠담 선언도 그렇게 우리나라를 불리하게 이렇게 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나는 독립운동사가 아니고 독립전쟁사를 쓸 겁니다. 이 점이 바로 대한독립군 총사령부라는 현판을 제가 직접 조각칼로 팠는데, 앞으로 정말로 일본이 대본영을 철폐하지 않는 한, 일본이 대륙 침략의 그 음흉한 정한론을 철폐하지 않는 한 대한독립군 총사령부가 필요할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제가 예측해서 준비했습니다. 좋은 질문인데요. 제가 이제 광천에서 앞으로 생활을 다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충청남도 홍성군 광천읍이 현재 광주광역시가 읍이 승격 같은 해 똑같이 승격이 됐는데, 물론 지리적 여건이나 모든 문화적 정황이 차이가 있고 다를 수도 있지만 왜 이렇게 광천이 이런지 모르겠어요. 제가 광천에 와서 오소산을 오가 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광천사람 전부 다 까마귀래요. 좋다, 그분께 까마귀 어쩌니까 까마귀라는 해석도 좋은데, 나는 역사를 볼 때 그렇게 보지 않는다. 왜? 백제의 부흥운동이 마지막 여기 있었으니까. 그러면 국헌이 살아있다. 그러면 까마귀라고 하지 말고 삼조고라고 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억새풀? 억새풀이라는 축제가 뭐냐? 억새꽃 축제를 해야지. 그랬더니 처음부터 억새풀이라고 했기 때문에 풀이었는데, 니들 내 친구니까 당신들 말이야, 그게 바로 식민사관이다. 아까 질문하셨듯이 광천 그 문화포럼은요, 이거는 광천 유사일의 첫 번째, 처음이에요. 광천 유사일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작지만 규모는 작아도 내용을 다양하게 하자. 그래서 사군자도 하고요, 수석도 하고, 회화도 하고, 사진도 하고, 그 다음에 역사도 했습니다. 자랑이 아니라 제가 쓴 책이 광천 도서관에 가서 책을 좀 보니까, 찾아보니까 제 책이 나와요. 하나 비치가 되어 있더라고. 그래서 그 안내 가서 했더니 그렇다고 그래서 한 권 또 있다고 했더니 가져오래요. 그래서 두 번째 책을 냈더니 갖다 줬더니 그것도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좀 뿌듯하고 그랬는데, 광천에 이런 작가, 역사 작가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근데 안 나오고, 홍성과 더불어서 하면 더욱 좋고, 그래서 이번에 잘했는데 평가는 아주 좋았어요. 내용이 다양했어요. 우리나라 보면 난축제, 뭐 난전시회, 수석전시회, 뭐 서예전시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서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홍성, 어쩌면 관계 당국의 지원이 된다면, 추진도 하고 있어요. 지원된다면 충청남도를 총망라해서 이것을 넓혀서 내포 문화로 발전시키는 것도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만주의 역사가 왜곡되고 조작되고, 또 몇몇 분들의 뭐 기념사업회가 있잖아요. 무슨 누구라고 안 했겠지만 다 전부 다 각계전투를 하고 있어. 각계로. 그래서 저는 총 다 합쳐야 돼요. 난 그렇게 생각해요. 한 건물에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쪽의 역사를 공유하는 게 좋다는 생각이 했었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만주의 그 훌륭한 민족 혼이 얼마나 고생했는지, 제가 만주를 여러 차례 갔었잖아요. 현장, 철혈, 이런 관복단 이런 사람 애들 그 일본 사람들 우리나라 그냥 사람들 죽일 때 얼마나 처참하게 죽은지 몰라요. 김좌진의 스승격이었던 윤자형이라고 있어요. 고종 황제의 군 통수권자, 권한 대행자로 제가 정리를 하고 있는데, 여기 조금 말 바꾸면요, 김좌진과 서일과 그 밑에 봉오돈 전도, 홍범도 이런 사람들, 안무 이런 사람, 현천무 이런 사람들이 전쟁터 현장의 지휘자라면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돼요? 수뇌부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 수뇌부가 있었어요. 이 수뇌부가 있기 때문에 조선 정규군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만주의 어를 되새겨야 합니다. 제가 칼질해서 팠는데,
그래야 뭐가 돼요? 만주 땅이 우리 땅인 걸 소중히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이 만주로 망명했다고 그러잖아요. 망명이 아닙니다. 분명히 간도는 고구려의 땅, 만주는 저기까지예요. 소련 접경이고 있죠. 위순까지인데, 저 훈춘, 연해주까지인데, 이게 청나라 땅이 아니었어요. 만주의 어를 우리가 이어받아야 간도협약, 1909년도 간도협약을 무효할 수 있는 거예요. 김좌진은 이걸 알았습니다. 김좌진은요, 중동로, 이 중동로를 회복해서 그 곡창지대에서 경제를 회복하는 계획이 다 있었어요. 김좌진이 그 유일하게, 제가 지금까지 연구해 보니까 다른 분들은 그런 생각을 안 했어. 근데 김좌진은 했다는 대목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만주의 그 어를 되새겨야 되고,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덧붙일 말은 국제전쟁으로 우리가 그 성격이라고 할까요? 국제전쟁으로 차원 상승하려면은 만주의 독립전쟁사를 제대로 써야 되잖아요. 여기서 가장 필수적인 게 김좌진의 역사예요. 홍범도나 이런 사람보다도. 왜 김좌진은 그 전부터 대한광복회, 길림, 지부, 부사령으로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거기서 만나는 분들을 전부 중요한 분들을 만나요. 기왕에 질문하셨으니까 얘기가 시작됐으니까 제가 아는 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환단 고기를 단순한 역사로 보지 않고요. 우리 생활의 지침이라고 봅니다. 어른들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로 저는 그 환단고기, 그러니까 환인에서부터 내려온 건국이념, 홍익인간 제세2화잖아요. 이 홍익인간을 우리에게 물려준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운지 몰라요. 요새 그것을 그 사전적 의미로 해석을 하면 흔히 그러잖아요. 흔히 모두를 이롭게 하라.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하면 안 돼요. 그분들이 모두를 이롭게 하라고 홍익인간? 이건 아니었어요. 분명히 거기는 철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단고기를 참 좋아하기도 하고 가슴에 와 닿지만 공부는 아직 다 못했어요. 그런데 홍익인간을 제가 제 나름대로 사전적 의미로 다시 정리를 해놨는데 뭐냐면 그 모두라는 것은 뭐냐면 아까 모두를 이롭게 하라해서 모두는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이나 모두를 이롭게 하라. 그러니까 앞에다가 생명이 있는 것이나 없는 것을 모두 이롭게 하라. 왜 제가 없는 것까지 포함하냐면 환단고기를 공부하다 보면요. 환경을 중시하는 게 있어요. 더군다나 물 관리를 했잖아요. 중국의 그 대홍수 때. 그 환경을 굉장히 중시하는 그때부터 우리 민족은 환경을 중시했어요. 그래서 생명이 있는 것이나 생명이 없는 것이나 모두를 이롭게 하고 인간이 자연과 조화로서 화합하여 환란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자 하는 그 평화 정신을 저는 홍익인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왜 제가 우리 민족, 그 인간이라는 말을 쓰는 것은 우리 민족만이 아니다. 이 홍익인간은 지구상 전체에 만유주의로, 홍익만유주의로 발전을 할 것으로 보는데 이러한 정신을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계 평화는 바로 이 자리에서 한반도에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후손들이 그렇게 할 걸로 저는 믿습니다. 이것은 홍합평은 제 개인의 소신이면서 철학이죠. 저는 뭐 제가 철학가는 아니지만 누가 나보고 철학이 뭐냐 그러면 주먹 철학이다 난 그래요. 땅 철학이다. 그런데 홍합평은 홍익인간의 홍과 동양평화의 안중근의 동양평화의 평 두 개를 제가 선택을 했어요. 그런데 홍평하니까 이거 갖고 뭐 동양평화도 아니고 세계평화도 아니고 남북통일도 아니야. 너무 경솔하고 가벼워요.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고민 많이 했습니다. 몇 달 동안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하도 속상해서 그냥 술 한잔하고 잤어요.
잤는데 내가 깨어나니까 3일이 지났다고 그러더라고. 옆에 사람들이. 그런데 마지막 날에 그러니까 잠 깼으니까 이제 깬 거죠. 대낮에 이렇게 자는데 대낮이에요. 대낮인데 정말로 하얀 도포를 입고 수염이 긴 할아버지가 내 위에 이렇게 나타나는 거야. 그러면서 환이라 이러는 환이라. 그래서 홍화평이다. 이 병화의 입구자잖아요. 이 식량을 나타내는데 화평 막 이렇게 하는. 그래서 이걸 장춘에 길림성 장춘에 장세화 교수님한테 한국학연구소 소장 장세화 교수님한테 그냥 이메일을 보냈어요. 마침 장 교수님이 컴퓨터 앞에 있었나 봐. 그냥 보시더니 10분도 안 돼서 연락이 왔어요. 10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어요. 전 선생, 이 홍화평이라는 나도 부끄럽다. 중국 역사 3000년 중에 이보다 더 좋은 말은 없다. 그래서 제가 이걸로 재단도 설립하고 이 말로 하고 하려도 아직 전도 못했고, 그리고 또 이것을 한글 우리 한글 학회라고 그러나요? 거기에 이것을 보내서 등련해서 이렇게 좋은 말이니 우리 국어사전에 좀 넣어달 주십사 하는 그 요청을 아직 못하고 있어요. 우리 이 대표님 좀 우리 힘을 모아서 또 의견서도 내고 이제는 될 것 같아요. 홍화평. 안중근도 그때 당시 홍화평을 했는데, 동양평을 했는데, 야,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하면 생각났으니까, 일본은 조선을 치고 대륙을 침략해서 대해양 제국을 하자는 침략론, 정한론을 일본론은 1868년도에 각의해서 의결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을 국회에서 왜 의결을 못합니까? 국회에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 이 시대에 맞게 수정해도 괜찮아요. 왜? 안중근의 동양평화론에 그 정신이 있으니까. 요즘 그렇잖아요. 비핵화 되잖아요. 전쟁하지 말자. 환경 저런 거 세계적으로 말이죠. 저거 핵폐수 그거 하면 안 된다. 핵발전소 줄여나가자. 이런 것으로서도 충분히 동양평화론이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나라 국회에서 의결하지 않으면 어느 나라에서 이걸 의결하겠습니까? 이것을 국회의 입법기관이니까 부탁드립니다. 네네, 만주 독립전쟁사는 조선 총독부가 직접 개입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의 조선 그 신문 보도 자료나 자서전, 나중에 쓴 자서전이죠. 자서전은 역사가 될 수 없습니다. 제가 왜 김일동 씨와 다투고 따지고 싸워야 합니까? 그동안 학자, 교수 이런 사람들이 전부 망쳐놨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학자, 교수들 모두 나서서 국회 같은 데 큰 마당에서 공개 토론회를 할 것을 제안합니다.